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LG U 플러스 5G 네트워크 혹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죠. 그래서 2019년부터 미국에서 LG U 플러스에게 경고를 계속 했었고, 또 LG U 플러스를 쓰는 나라에게는 이 동맹 관계를 조금 다시 선보겠다라는 경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LG U 플러스가 결국 중국 해커에게 고객 정보 다 틀렸답니다. 3천만 건.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왜 이 LG U 플러스 또 LG는 그 말을 듣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것으로 보이는 이 정찰 기구 풍선이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씩 격추되고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파키스탄이 아주 다량의 탄약을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뭐 컨테이너 수백 개를 갖다 주고 있다는데, 파키스탄 아시다시피 친러 국가였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파키스탄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는지, 또 어떤 위력적인 탄약이 들어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올해 초부터 중국 해커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독 LG U 플러스가 중국의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이 LG U 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이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LG U 플러스를 해킹해 3천만 건의 고객 정보를 탈취했다고 밝힌 중국 해커 조직 RxDancer 751이 2월 12일 오후 10시 탈취한 고객 개인정보를 미화 11만 달러에 팔겠다고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2월 12일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 LG U 플러스 해킹 데이터 가격을 11만 달러로 책정했다. LG U 플러스 인트라넷 정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연락하라 라는 짧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말부터 LG U 플러스를 해킹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요.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LG U 플러스 인트라넷을 해킹해 탈취한 3천만 건의 데이터라며 59만 개씩 50개의 파일을 나누어 샘플 이미지를 텔레그램에 공개했는데요. 해당 샘플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이들 해커 조직이 중국인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1월 22일 올린 첫 게시물에서 6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한국어 원본 데이터 전체를 제공할 것이고, 0.6비트코인을 선지불하면 LG U 플러스 인터넷 접속 기록과 해킹 기록을 모두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G U 플러스 측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18만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LG 측은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G U 플러스에서만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DDoS 공격과 전산 마비 사태, 해킹 피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강력한 경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강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사태, 이제는 이 업체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LG U 플러스 아주 심각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까지 흐트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 2019년부터 저희 채널에서 화웨이의 민낯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제 화웨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해커 조직 RxDancer 751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자, 3천만 건 갖고 있는데 11만 달러 내면 준다. 그리고 추가의 인트라넷 정보를 더 알고 싶으면 contact with me, 연락해라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트라넷은 아시다시피 독립된 별도의 어떤 연락 공간이죠. 이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려면
외부 인터넷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LG U+는 이 장비를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그 화웨이 장비에 뭔가 백도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로가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3천만 건이라고 하면서 요거 하나하나 파일 하나에 59만 건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쉰개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 보고 싶으면 다 가지고 싶으면 $11만 내라. 그리고 또 0.6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화로 약 1,600만 원 정도, 오늘자 시세로 그 정도를 내면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그런 방식도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LG U+. 자신들의 그 고집, 또 LG 그룹이 뭐 중국하고 중국 현지에 어떤 사업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회사 하나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아예 인트라넷 자신들의 서버를 갖다가 지금 해킹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들이 화웨이 문제 있다라고 심층 분석해서 알려드렸고, 또 2020년에는 이런 식으로 LG 5G 화웨이 고집 국가 재앙을 부른다라는 이런 경고 기사도 나왔었죠.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던 LG 그룹이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 저도 예전에 LG 인터넷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화웨이 사태 터지면서 그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LG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그 영업사원이 아니 왜 끊으시냐고 뭐 더 이렇게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걸, 아니 당신네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LG 인터넷을 쓸 때 저희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거 이번에 3천만 건 속에 저희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쾌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뭐 백색 가전하면 L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저희 집에 제가 신혼 때부터도 LG, 그때 골드스타였죠. 금성 그런 제품 많았는데 이제는 이 LG 이 전체를 뭔가 한번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다른 소비 성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이 LG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가가 피해를 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부 휴로노 상공에서 또 하나의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 만에 네 번째 격추인데 미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중국 불법 비행 물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방공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미 공군이 북부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있는 휴로노 상공에서 약 6km 고도를 비행 중이던 미확인 비행 물체를 F-16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했다고 북미 방공사령부가 현지 시각 2월 12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2월 12일 오후 2시 42분경 발생했는데요. 미 공군은 휴로노 상공에서 팔각형 모양의 비행 물체를 식별하고 곧바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해당 비행체는 일반적인 경비행기들의 비행 고도에서 식별되어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격추했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비행체 격추는 9일 만에 벌써 네 번째인데요. 미 공군은 지난 2월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고 2월 10일에도 알래스카 상공에서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를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2월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준주 상공에서 캐나다 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현지 시각 2월 13일 해당 비행체들은 미국의 민감한 안보 관련 시설 상공을 지나가 미국이 중국의 정찰용 비행체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최근 격추된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모두 중국에서 이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군 당국은 각 비행체들의 추락 지점에서
잔해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발표대로 해당 비행체들이 미국 본토를 정찰하기 위한 중국의 불법 정찰용 비행체로 확인될 경우에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동부 북쪽에 캐나다와의 국경 지역에 5대호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한 휴런호, 온타리오호, 이리호, 이런 그 미시간호 이런 5대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휴런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 위스콘신주 주방위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가 날아가서 미확인 비행체를 사이드와인드 미사일로 격추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정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정찰 장비가 없는데 왜 격추했냐? 이제 고도가 6km 상공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행기들하고 충돌 사고를 일으킬까봐 예방 차원에서 격추했다. 그럼 이것뿐이냐? 또 이렇게 있죠. 지난 2월 4일 이런 식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빠져나가는 그때는 정찰 장비가 있는 거 그걸 F-22가 격추했고 그리고 2월 10일 날 알래스카로 진입하는 또 이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를 F-22가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찰 장비가 있다 없다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2월 11일 날 또 하루 매일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2월 10일 날은 이 캐나다 공군의 F-18 전투기 그리고 미 공군의 F-22 전투기가 연합작전을 했고 그래서 F-22가 또 역시 사이드와인드로 격추를 했습니다. 여기도 정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은 이렇게 또 휴런호 상공에서 3일 연속으로 미확인 비행체, 중국 것으로 판단되는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야당, 공화당은 아니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뭐 했냐? 왜 그동안은 가만 놔두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러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비행체를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공자산을 갖고 있는 이 국가가 이제서야 봤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지금에서야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우수수 격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중국도 불쾌해가지고 산둥반도 앞 상공에 있는 미국의 것으로 보이는 비행체를 격추하겠다라고 또 경고했어요. 아마 지금 격추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혹시 바이든 정부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미국 대선 때 계속 해설을 해드리면서 이 미국 민주당 정부는 계속 전 세계적인 갈등을 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금융 부분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뭔가 조금 길어지니까 관심을 또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왜 갑자기 이게 이런 식으로 우수수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미국과 중국 아주 갈등 폭발의 전주곡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중국 바로 옆에 있고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 한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격추해버려야죠. 그런 강단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뒤통수 맞은 것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제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해 운용 중이던 파키스탄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포탄을 공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이 국영 방산업체와 무역업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신형 로켓탄까지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비셰그라드 24가 현지 시각 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폴란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파키스탄이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122mm, 152mm, 155mm 등 다양한 규격의 포탄을 폴란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량 공급 중이며 지난 2월 4일에만 20피트 표준 규격 컨테이너 146개가 선박을 통해 폴란드로 들어와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소련제 T-30 122mm 견인 곡사포의 중국판 복제형인 86식 곡사포, 미국제 M114
견인 곡사포와 M198 견인 곡사포, M109 자주포, 튀르키예제 판터 155mm 곡사포 등을 운용하고 있어 현지에 대규모 포탄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탄약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비용을 대고 파키스탄이 납품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이달부터 우크라이나군의 BM-21 그라드 122mm 다른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자국산 장거리 로켓 야르묵 ER 탄을 대량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달 도착한 초도 물량만 1만 발에 달할 정도로 그 공급량이 엄청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르묵 ER은 기존 122mm 로켓의 사거리가 20에서 30km인 것과 달리 5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명중률 역시 크게 개선된 최신형 로켓탄인데요. 이 로켓의 우크라이나군 대량 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40에서 50km 범위 내의 러시아 포병 표적에 값비싼 미국산 M32 하이마스 로켓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골적인 친중, 친러 행보를 보이던 파키스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대외적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파키스탄, 러시아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김에 중국과의 관계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파키스탄 임란 칸 완전히 친중 정부였죠. 그 임란 칸을 이긴 이 샤리프 총리는 반중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 전체가 너무나 친중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확 방향을 틀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구도가 이래요.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 적대적 관계죠. 인도는 중국과 또 적대적 관계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당연히 또 적의 적은 나의 친구 해서 중국과 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또 러시아, 과거 소련하고도 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인도가 러시아하고 이 무기 거래를 많이 하면서 파키스탄은 러시아와는 중국보다는 약간 소원한 그렇지만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란칸 시절에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인도에게 T-90 전차 대량 판매를 하면서 파키스탄에게는 안 팔았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T-84 오플롯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는 뭐 이런 관계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차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러시아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우크라이나와는 또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니까 뭐 또 파키스탄은 지금 계속 IMF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하나가 정말 아쉽죠. 그래서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이 파키스탄에게 돈 주고 사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거니까 파키스탄은 그냥 유럽에 파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팔아서 우리 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52mm 견인포를 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노란 탄, 이게 파키스탄 탄이랍니다. 파키스탄에 생산된 게 이렇게 노랗답니다. 이렇게 152mm 견인포 그리고 155mm 이제 서방제 규격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이제 과거 소련 규격이고, 그리고 122mm도 소련 규격이죠. 그 중에서 지금 BM-21이라고 하는 122mm 다른장 로켓, 그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공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파키스탄은 이렇게 50km나 날아가는 장거리 로켓탄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면은 40에서 40km 넘어가면 거의 이 포신포병으로는 제압하기 힘들죠. 그럼 이제 로켓포가 날아가야 되는데 40km 넘어가는 로켓포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마스는 대단히 고가의 장비죠. 그런데 이렇게 파키스탄제 50km 날아가는 게 딱 들어오면 하이마스 쏘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장거리 대포병 사격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우리나라도 뭐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면 나토나 또는 미국, 유럽을 경유해서 판매를 해서 탄을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포탄, 총탄 이런 탄약이 얼마나 든든하게 보급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전쟁 지속 능력의 핵심이죠. 우리 탄도 또 파키스탄 탄도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